ミカエルラータイム。プロテクトテリトリー展開。 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데이터 라이브 무크로입니다. 코토부키아에서 2022년 11월 25일에 발매된 피규어예요. 저는 데이터 라이브에 나오는 정령들을 스케일 피규어로 한 채씩 전부 모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발매 당시부터 굉장히 눈여겨봤던 피규어인데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살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번에 코토부키아 공식몰에서 무려 5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도 없이 바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안 산 피규어들은 가격이 점점 올라가지고 결국은 못 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눈여겨본 제품을 저렴하게 득템하는 거는 진짜 피규어 수집하면서 처음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네요. 정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피규어인 만큼 빨리 실물을 확인해보고 싶어지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보겠습니다. 2000 years later. 구성품은 베이스까지 완전히 일체형으로 나온 본체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토부키아 무크로의 개봉을 마친 모습입니다. 데이터 라이브 14권 표지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규어예요. 무크로의 증명사진 같은 일러스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크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피규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높이는 가장 높은 귀 장식까지 23.5cm입니다. 델파인 니아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무크로와 니아가 데이터 라이브 4기 주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해봤는데요. 같은 7분의 1 스케일이더라도 제조사에 따라서 크기가 좀 제각각일 때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무크로와 니아는 다른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트처럼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데이터 라이브 4기 재밌게 보신 분들은 무크로와 니아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구스마일 쿠루미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니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령 피규어들이 전부 그냥 스탠딩 포즈거든요. 그래서 무크로랑 좀 안 어울릴 줄 알고 무크로의 구매를 좀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막상 나란히 두니까 크게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네요. 두 개의 피규어가 모두 표지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규어인 만큼 통일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작 일러스트 작가가 밝히기를 지금 무크로의 모습이 점프를 하는 게 아니고 무중력 상태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감안하고 본다면은 이런 머리끝이 둥둥 떠있는 듯한 그런 부유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머리카락을 두고 늘어난 치즈 같다, 파스타 면 같다, 이런 지적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원작의 색감을 충분히 잘 재현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빛나는 펄도색도 넣어줬어요. 이런 부분은 진짜 경품 피규어에서 따라할 수 없는 고퀄리티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머리에는 토끼 귀 모양 장식이 달려있어요. 원작 일러스트 작가가 지구 옆에 떠있는 달토끼를 생각하면서 무크로를 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토끼를 상징하는 액세서리를 달아준 것 같고요. 이 액세서리에 달려있는 이 하얀색 장미 조형이 진짜 꽃잎 하나하나 정교하게 잘 나왔네요. 앞에서 보면 뚝과 머리 같은 이런 묶은머리가 양쪽에 달려있어요. 이런 부분도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살려서 조형을 정말 정교하게 잘해줬고요. 그리고 토끼 귀 모양 액세서리 안쪽에는 이렇게 밤하늘의 별 같은 모양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일러스트 그대로 정말 예쁘게 표현을 잘해줬네요. 기본 헤드는 무표정한 얼굴이에요. 감정 기복이 적은 무크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색 눈동자 같은 경우도 원작의 그림체 그대로 정말 정교하게 표현이 잘 돼 있네요. 이거는 코토부키아 한정 얼굴 파츠예요. 얼핏 보면은 기본 얼굴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기본 얼굴보다 살짝 미소를 띤 표정이에요. 입도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얼굴의 홍조도 기본 얼굴보다 더 짙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기본 얼굴로 전시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홍조가 귀여워서 한정 파츠로 전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손가락에는 또 토끼 귀 같은 이런 매듭 장식이 달려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작지만 정교하게 조형을 잘 해줬고요. 그리고 장갑에는 이런 별자리 문양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진짜 깔끔하게 표현을 잘 해줬네요. 원작 일러스트 작가가 무쿠로의 의상은 치파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원작 그대로 이런 작은 리본까지 섬세하게 조형을 다 해줬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은색 문양도 빼놓지 않고 의상 군데군데 다 넣어줬더라고요. 의상의 끝단은 또 꼬리처럼 이렇게 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이 핑크색이 살짝 파스텔 톤이라서 굉장히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핑크색 부분도 예쁘지만 이 안감이 진짜 예뻐요.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이런 디자인이 정말 예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럼 별이라던가 별자리까지 원작 일러스트와 똑같이 지원을 정말 잘해줬네요. 끝에는 이런 술장식이 달려있어요. 작지만 이런 부분도 원작 일러스트를 완벽하게 지원해줬고요. 그럼 메탈릭한 도색까지 들어있어서 고급스러움도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보다 낮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바닥에 끌리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도색이 좀 벗겨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될 정도네요. 신발은 중세시대 기사가 신을 것 같은 갑옷 부츠를 신고 있어요. 뭔가 가동이 될 것 같은 이런 무릎 쪽의 디테일이 굉장히 정교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메탈릭 도색을 해줬는데요. 이런 부분도 실제 금속처럼 정말 고급스럽게 잘 나왔네요. 원작 일러스트 작가는 이 신발도 무쿠로가 사용하는 열쇠가 연상되도록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베이스는 지구를 연상시키는 모양이에요. 저는 피규어가 처음 공개됐을 때 이 모양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원작 일러스트 작가가 지구 옆에 떠있는 달토끼를 보고 무쿠로를 만들었다는 점과 지금 이 일러스트가 무중력 상태라는 점을 듣고 보니 무쿠로의 본체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베이스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코토부키와 무쿠로를 살펴봤습니다. 왜 이제서야 구매를 했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만족스러운 피규어였어요. 노란색, 핑크색, 파란색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머리카락이 길고 풍성하게 조형됐을 뿐만 아니라 빛나는 펄 도색까지 넣어준 부분은 수준 높은 퀄리티를 보여준 부분이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의상의 디테일도 뛰어났어요. 작은 리본은 물론 의상 구석구석 들어있는 별과 별자리까지 모두 표현해주면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다고 생각되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